자, 이게 바로 어쨌건 1910년대 바로 이 정말 일제 무단 통치의 어떤 그 차별과 폭력과 이런 어떤 무례함에 정말 그 눌려 있다가 3.1운동으로 빵 터졌고 그 3.1운동의 결과 드디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역사적인 그 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무단통치는 결국 이 3.1운동 때문에 막을 내린다고 설명드렸죠. 자, 이러면서 소위 1920년대 어떻게 문화통치로 바뀌게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약간 이게 정말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무슨 척 하는 척 좀 이렇게 이렇게 위로하는 척 하는 그런 어떤 기만적인 통치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어쨌건 간에 이런 공간 속에서 좀 열린 거예요. 열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열린 공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아주 다양한 독립운동이 1920년대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1920년대 국내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자, 우선 물산장려 운동이라는 게 전개됩니다. 평양에서 출발하는데요. 물산장려 운동은 쉽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국산품 애용 운동이에요. 국산품 애용 운동. 그러니까 우리 물건을 좀 사달라는 거예요. 1920년대 이제 조선 자본가들,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만든 물건들을 좀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제강점기 식민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좀 써달라는데 안 사주겠습니까? 많이 삽니다. 네, 이 평양에서 출발했던 물산장려 운동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비교할 게 있다고 그랬죠. 바로 한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직전 1907년 대구에서 출발한 국채보상운동과 반드시 비교해달라. 이 물산장려 운동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고요. 국채보상운동은 한말 대구에서 출발한 거예요. 국채보상운동은 뭐였죠, 여러분들? 나라 빚 갚기 운동이었어요. 국채는 나라의 빚이야. 그걸 갚기 위한 운동이었고, 그리고 1920년대 일제강점기 이때 이 물산장려 운동은 국산품 애용 운동이에요.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은 어디서 출발했다고? 대구에서. 물산장려 운동은 어디 출발했다고? 평양에서. 요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바로 이렇게 20년대 물산장려 운동은 전개되었고 또 여러분들 이 형평운동이라는 게 전개됩니다. 형평운동은 뭐냐면 형이 뭐냐면 저울이에요. 저울. 고기를 달 때 쓰는 저울인데 그 저울을 평평하게 만들자는 운동이에요. 이게 형평운동인데 고기를 다는 저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소 잡고 돼지 잡는 백정들이겠죠. 이 백정들이 우리 차별 그만 좀 해달라 라고 하면서 운동을 전개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백정은 천민이다. 이거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는 조선의 신문제 속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가지고 신문제가 폐지가 됐잖아. 폐지가 됐잖아. 그러면 이제 이런 차별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법적으로 폐지된 거고요. 여전히 사회 인식 속에서는 얘는 백정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폐지가 됐는데 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우리를 차별하느냐라고 하면서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전개한 게 바로 이 형평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 운동. 네, 어린이를 존중해달라는 운동이죠. 이게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에 의해서.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의 종교가 천도교예요. 천도교가 어디서 바뀌었다고? 동학에서 바뀌었다고. 동학 천도교의 정신이 뭐라고? 인내천이라고.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사람 모두는 다 하늘이에요. 다 존대받고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되는 다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당연히 어린이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이도 그만 때리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에 어린이는 주로 맞는 존재였거든요. 여러분 지금의 어린이와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좋은 세상에 태어난 거야. 옛날 어린이들은 그냥 아빠 술 먹고 오면 매 맞는 존재였어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너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얘기야. 네, 근데 지금 어린이들 그럼 바로 철컹철컹입니다. 큰일 납니다. 좋은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바로 그 출발점이 있었던 게 바로 이 소파 방정환 선생. 애들 좀 그만 때려라. 애들도 좀 놀 수 있는 그런 권리 좀 달라. 애들을 왜 자꾸 어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만 좀 해라. 라고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그 권리를 좀 인정해 주자.
라고 하는 어린이 운동이 전개가 되었던 것이죠. 1920년대입니다. 다. 그 다음에 고종의 아들 순종이 죽어요. 여러분들 고종이 죽었을 때 전개된 운동이 3.1운동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1926년도에 또 죽어요. 이게 순종인데 융희 황제라고 하죠. 고종을 광무 황제라고 하는데 융희 황제라고 하는데 이 순종이 죽게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고종이 죽었을 때 3.1운동이니까 순종이 죽었을 때도 뭔가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 독립을 주장하자라고 해서 실제로 전개돼. 이게 뭐냐면 60만세 운동이라는 거예요. 60만세 운동. 1926년도에. 네. 고종의 죽음과 관계된 건 3.1운동. 순종의 죽음과 관련된 것은 60만세 운동. 네. 이런 움직임들이 전개되고 있더라. 근데 어쨌건 간에 이 60만세 운동도 학생들이 또 주도했던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어떤 운동들의 하이라이트, 결정판. 이게 바로 1927년도에 만들어진 신간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신간회는요.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 가장 큰 항일단체예요. 예, 드디어 이제 이 일제강점 여러분 1920년대 왜 사회주의 노동자 농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주장하는 그 사회주의. 그 다음에 민족주의가 있어요. 우리 민족이 정말 최고다. 우리 민족은 힘이 있다. 우리 민족은 독립한다. 뭐 이런 민족주의가 있어요. 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 두 진영이 손을 잡는 거. 이게 바로 신간회예요. 좌를 사회주의 진영이라고 하고요. 우를 민족주의 진영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좌우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진영이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민족 하나, 사회주의당 따로, 민족주의당 따로 아닌 유일당 하나, 우린 하나야 라고 하면서 최대 규모의 항일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니까 여성들도 역시 똑같이 민족 유일,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데 그 운동이 바로 근우회라는 겁니다. 근우회. 예, 근우회. 예, 우정, 근면, 뭐 이런 것들 모토로 하고 있는 여성들의 어떤 조직, 근우회. 신간회의 자매단체라고도 합니다. 근우회. 이 신간회와 여러분들 반드시 비교할 게 뭐냐면 또 마찬가지로 한말 신민회. 이 신민회와 비교하셔야 됩니다. 신민회는 애국계몽운동 단체였습니다. 하지만 신간회는 좌와 우,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손잡고 하나가 되었던 그런 운동이다. 라는 거 꼭 구분하세요. 신민회와 신간회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 신간회에서 뭘 했냐면 2년 뒤에 광주에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요. 이건 왜 일어났냐면 그 나주에서 광주로 이 통학열차, 기차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광주에서 이제 그 학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나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여기 기차 안에 타고 있었던 일본인 학생들이 조선인 여학생들의 왜 댕기머리를 땄잖아요. 이거하고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러자 격분했던 조선 남학생들이 왜 우리 조선인들을 괴롭혀? 라고 하면서 싸웠네. 나주역에 내려가지고 싸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싸웠으니까 이제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아니 일본인 학생들은 풀려났는데 조선인 학생들은 또 차별을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전국에 알려지게 되면서 전국에 있는 이 조선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 이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게 광주 출발했지만 전국적인 항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때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후원했던 조직이 바로 신간회다. 그 조직이 바로 신간회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60만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후에 이거 순서 봐야 돼. 60만세 운동이 신간회로,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 왜냐면 이제 60만세 운동 때 이때 사회주의 쪽과 민족주의가 손을 잡고 이 60만세 운동을 도와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가 되자라고 신간회가 만들어진 거야. 그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후원하는 그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꼭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뭐 여성운동, 어린이운동, 백정운동, 뭐 진짜 이 자본가들의 운동 막 엄청나게 막 다양하게 지금 전개돼 가지고 있죠. 1920년 소위 문화통치하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외 한반도 밖에서는요 1920년대 뭐가 있었냐면 바로 항일 무장투쟁이 전개가 돼요. 항일 무장투쟁. 총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군인들이. 1920년대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 그리고 김좌진, 북로 군정서. 이 홍범도는 대한독립군이라는 부대가 주도했던 봉오동 전투. 여러분들 영화 봉오동을 한번 보세요. 진짜 잘 만든 영화입니다. 이건 뭐 제가 이렇게 봉오동에서 설명하는 것보다도 봉오동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한 편 보시면 정말 너무 멋있어요. 예, 꼭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봉오동이라고 하는 그 계곡이 있었는데 그 봉오동에 있는 계곡에 일본 군들을 쭉 끌고 들어와 가지고 그 위에서 총격을 가하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전투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봉오동이라는 영화를 보면 맨 마지막에 홍범도 장군이 등장을 해요. 처음부터 등장 안 해. 맨 마지막 엔딩 장면에 딱 등장해. 딱 등장하니까 이제 봉오동이 승리를 딱 거뒀지.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 물어보는 거야. 홍범 장군한테. 이제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홍범도 장군이 탁 지도를 펼치더니 세 글자로 얘기를 해요. 앞에 뭐 주어도 없고 서술어도 없잖아요. 세 글자. 청산리. 이게 뭐 너무 이 다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청산리 전투. 그래서 홍범도 부대도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북로 군정서의 김좌진과 함께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1920년대부터 이렇게 항일 무장투쟁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920년대 진짜 대단하죠? 각계각층에서 정말 자신이 속한 그 조직에서 항일 운동을 열심히 전개하고 있는 샛별들 여러분 보셨습니다.